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2월, 셋째 주 12월 19일. 네. 원래, 예년 같으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경마가 끝나고 마지막 주 이제 휴장에 들어갈 텐데, 올해는 아직, 마사회가 어떻게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계획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고요. 예, 오늘도 뭐 좀 어렵습니다. 지금 밖에 기온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춥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제 더 추워진다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경주 정도는 좀 흐름을 좀 파악하는 거,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믿고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000m 2세마 마련 경주인데, 이 경주는 그 토요일 첫 경주하고는 조금 맥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인기권에서 이제 10번 블랙마스크가 있는데 체구가 작고 또 외곽에 밀려 있고, 물론 이제 이점도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순발력이 좀 상대들보다 앞서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아직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이 어떤 또 순발력을 갑자기 나타낼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주행심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10번 블랙마스크의 순발력이 조금 더 앞서 있다. 자, 2선에 갈 수 있는 이제 8번 제이 피닉스인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한 500kg 좀 넘어가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필이 누구죠? 별의 순간하고 이제 동반 스포를 할 때라든가 여타 마필들하고 동반 스포할 때 자꾸 끝걸음에서 밀려요. 좀 밀리는 게 좀 아쉬움인데, 일단 어떤 가능성은 참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봤던 마필입니다. 주행심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아직 힘이 떨어져서 그런지 직선에서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두 가지 원인이라 그랬죠. 뭐 조금 몸이 뻣뻣하거나 아니면 이제 힘이 딸려서거나 뭐 그 정도입니다. 크게 나눠 볼 때 그 정도인데, 뭐 거의 그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자, 12월 6일 8일 날 우후 구절 좌상이 있네요. 좌상 뭐 삔가? 뭐 그렇게 좀 이해를, 염자, 좌상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불의 신화입니다. 이 제이 피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체형인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 제이 피닉스 같은 경우는 8번 제이 피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의 신화도 아주 뻣뻣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정말 제이 피닉스는 몸이 그 덩치에도 유연함을 갖고 있다면, 얘는 약간 좀 뛰려고 해서 그러는지 조금은 그 리듬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 컨디션은 제이 피닉스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둔한 듯한 그런 주행 자세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막 앞으로 어떤 가는 직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얘도 뭐 역시 이제 2살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이제 이 블랙마스크, 제이 피닉스, 불의 신화, 이렇게 이제 7번, 8번, 10번 이런 마필들로 압축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데, 이 반면 이 12번 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맹신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 그러면 딱 맹신하는 분도 계신데,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00번을 넘게 탔는데 1,700번, 1,200번, 그러니까 1, 2차게 들어온 게 3,000번이에요. 3,000번. 거의 3,000번이기 때문에 승률이 어떻게 되죠? 기수 승률이 57%, 거의 60% 가깝네요. 그러니까 10마리 타면 6마리 들어오는 건데 4마리는 못 들어오는데, 그 4마리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얘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뭐 다른 마필이 그렇게 크게 두네. 이 제이 피닉스나 브레시나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상위권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눈여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300m. 여기 1300m라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번 플렉스킨 당연히 인기 1위권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대승가운입니다. 대승가운. 그 다음에 델피니가 있고 갈색 향기.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4번 대승가운, 델피니, 갈색 향기 이렇게 좀 세마필로 한번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1번 플렉스킨입니다. 뭐 데뷔전 때인가 두 번째 경주인가요? 따라갔죠. 예, 좀 따라가면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어요. 그 라스트에서 럭키 크라운. 럭키 크라운이 만만치 않은 마필이면 분명합니다만은 이 플렉스킨이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얘는 480kg? 예, 480kg 정도의 체형을 갖고 있는데 신장력이 조금 없어요. 아직 힘이 안 쳐서. 그래서 1번 게이트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 이제 원더풀 리키아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순발력이 좋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선행 가도 쓸 겁니다. 박태종 기수가 밀어붙여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박병현 기수가 따라갈까요? 아무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행이라는 게 보면 기수의 의도와 없이 가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뽀르륵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뛰려고 해요. 초반에. 근데 딱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300m, 500, 길게는 500m 요거 딱 뛰고 끝이에요. 그런 말, 한번,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4코너까지 1등으로 와요. 근데 4코너에서부터, 당시에 뚝섬 시대는 250m라 그랬죠, 직선이. 그 250m를 걸어와요, 걸어와. 거리가 보통 그 마필이, 말 이름도 잊어버리더라. 칠성호라는 마필인데, 걔도 한 발만 써요. 제가 발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안 바꿔요. 진짜 절대적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게 뭐 짝다리다, 지세가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얘가 발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얘가 보통 1300을 뛰었는데 저 2코너 조금 지나서 뛰었죠. 2코너 조금 지나서 뛰기 시작하면 4코너까지는 항상 1등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워낙 말이 빠르니까 보통 뒷말하고 뭐 많게는 좀 한 뭐 10m 뭐 이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뛰어요. 뭐 적게는 뭐 한 2, 3마신 이렇게 앞에 뛰는데 앞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이러다 1등 오는 거 아니야? 4코너에서 쓰는 줄 아는데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이 빨라요. 무척 빨라요. 빠른데 그런 생각을 하고 타는 겁니다. 얘가 안 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조기사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안 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탔는데 타고 나서 보니까는 막 앞에 막 달리는 때는 뒷말들이 못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지없어요. 한 번도 뭐 착순권에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딱 그런 자세로 뛰어요. 이 마필이. 그런 자세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할 거죠. 1300이니까. 이용호 기술에도 아마 이제 뭐 스타트가 나쁜 말이 아니니까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 원더풀 리키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얘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바깥쪽에 있으니까 덮치지는 못하죠. 월등하게 빠르지 않는 이상. 그럼 얘는 그걸 넘어서려고 쟤 못 나오게 하려고 쟤 선행 못 가게 하려고 갈 거예요. 이 힘은 힘대로 다 써. 근데 얘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면 만에 하나 차선 제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둘이 결국엔 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2선이나 3선, 그 선에서 올 수 있는 대승가온, 델핀이, 갈색 한개, 뭐 이런 마필들 좀 압수할 수가 있겠고, 바깥쪽에 있는 10번 티파니 블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는데 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골연골증, 자요완골 골연골증, 이런 부상 때문에 그런지 습보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교를 보기 때문에 뭐 오늘쯤 한번 습보를 하겠구나. 안 해. 그럼 내일 할래나? 오늘도 안 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딱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걸 빨리빨리 이렇게 몸으로 느끼지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체중 체크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두시는 게 좋겠다. 4번, 6번, 8번 이제 새 마필 갖고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지 얘네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현장에서 컨디션 여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얘가 좀 앞에 가면은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얘는 앞에 가면 불리하겠구나.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700m. 역시 이제, 육군 이제 연령 오픈 경주다 보니까 다 나왔어요. 뭐 2살짜리가 있나요? 2살짜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3번 3명 캡틴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마방에서 간 것 같죠? 43조, 전 43조 마필이에요. 43조가 지금, 말이 지금 둘, 여섯, 일곱, 전부 다 7마리네요. 말이 많이 이렇게 빠졌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소속조가 옮기면서 이제 9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조교를 좀 했나요? 기억이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정기 기수가 인기 1인데 못 왔고, 인기 7인데 거의 후미권에서 좀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올라온 것도 아닌 것 같고, 490kg, 470kg, 90kg짜리 마필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 마주분들도 좀 안타까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 말이 지금 못 뛰면,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 세뇌항저입니다. 지난번에 또 박우른 기수가 열심히 선행 갔죠? 열심히 선행 갔습니다. 상권에 넘어서 선행을 갔는데, 자, 이 마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경직된 몸을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땐 거의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경험했던 그 마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한 발만 쓰고 뻣뻣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탔던 마필은 머리를 많이 내리고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력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얘는 고개가 좀 들고 뛰어요. 오히려. 그래서 리듬을 좀 안 하죠. 앞뒤로 하는 리듬이고 그 다음에 7번 비바 챔피언. 요거 조교만 좀 했으면 요거 한번 노려볼 텐데 이게 뭐 조교가 뭐 좀 해는 동 마는 동 뭐 일부러 천천히 한 건지 500kg짜리를 갖고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황순조 기수가 조교가 좀 센 편인데 조교를 좀 약했고 10번 러닝 넘버.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번엔 러닝 넘버이 아니라 머니가락입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때 뛴 마필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교 때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그렇고. 이 박현우 기수 자꾸 이게 박현우 기수하고 박상우 기수하고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김정준 기수하고 송재철 기수하고도 좀 헷갈리고 발타는 그런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박상우 기수가 여기 있네요. 박상우 기수가 많아요. 제가 이 사우스 반을 요전에 지금 3주 만에 출전하죠. 지난번에도 출전 주기가 좀 짧은 것 같았었는데 이게 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11월 14일 날 제가 요런 편성에서는 이제 그때 세뇌 형제가 들어왔는데 요런 편성에서는 요런 마필 노려도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라스트에서 왼쪽 채찍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똑바로 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도 그랬고 요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조금씩 뭔가 박상호 기수가 고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맘대로 그냥 그러니까 말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거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이제 비바 챔피언이나 이 사우스반이 제대로 해갖고 않았기 때문에 노림수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러닝 넘버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만약에 비바 챔피언이나 사우스반이 제대로 해갖고 왔다면 러닝 넘버는 인정을 못하죠. 지난번에 머니가락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머니가락을 더 잘해갖고 나왔거든요. 뭐 러닝 넘버는 그렇다고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바 챔피언이나 사우스반 7번, 9번이 뭔가 더 확실하게 해줬다면 러닝 넘버를 뒤로 돌릴 텐데 그냥 기본권에서 러닝 넘버를 못 이긴다는 얘기죠. 1700에서. 그래서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네왕제 선행 가는 마필을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700m 군해산 4군입니다. 이 경주는 지금 노림수를 둬야 되는 마필이 2마필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니 3마필이죠. 3마필. 근데 하나는 이제 이 10번 봄날의 기억은 조금 이제 제 그 개인적인 욕심이죠. 욕심. 조금 부족한 줄 알면서 지난번에 너무 억울했지 않습니까? 김태희 기수 첫 승했던 열린문을 축으로 해서 제가 봄날의 기억입니다. 5번 봄날의 기억이 주력 짝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동수 기수가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에서 두 마필이 이렇게 손붙잡고 진짜 제 말대로 이제 뭐 학교 종이를 부르는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잘했어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얘한테는 거리가 짧았어요. 그 흐름이 너무 빨랐어요. 제가 그날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얘한테는 조금 빠르긴 하지만 말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제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너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린문을 해서 봄날의 기억, 그 다음에 11번 킹에이스하고 뭘 한 마리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비성이었었나요? 근데 이제 최강킨이 입상을 하면서 적중이 안 됐던 경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봄날의 기억이 딱 하나 지난번보다는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마필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정말 좋게 봤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컨디션에서 그 이상이었었고 지금은 딱 그만큼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뭐 주교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1700이면 좀 어울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1번 유정 챔프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조교를 이철경 기수가 잘했어요. 그냥 이철경 기수가 좀 조교를 좀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하죠. 그 실전에서 타던 자세처럼 뻗정하게 이렇게 엎드리지 않고 그냥 덜레덜레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말을 똑바로 잘 보내요. 참 희한한 기수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몇몇 기수들은 제가 이제 저 기수들은 그러니까 요렇게 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죠. 이렇게 탔으면, 그래가지고 저렇게 타서 입상을 해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타길 기대했는데 저렇게 타고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축은 조금 앞으로는 좀, 자제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1번 유정 챔프가, 조금 컨디션은 아닙니다.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던 그 썬라이팅인가요? 그 부민호 기수가 있으니까 썬라이팅, 1군 마필. 이제 그 마필처럼 약간 한쪽이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보시면 눈에 띌 겁니다. 근데 아주 심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철경 기수가 그러면 말이 똑바로 못 뛰거든요.
아까 그 토일자에서 썬라이팅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독여 가면서 예, 똑바로 보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안 가니까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는 보조주로, 이 좁잖아요, 보조주로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은 그런데 들어가는 마필들이 대부분 이제 주행이 안 되거나 악벽이 있거나 또 이제 그 한쪽 발을 쓰는 마필들은 까꾸로 돌죠? 왜? 중심이 위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대부분 보면은 왼쪽 발이 쓰는 게 잘못된 거, 왼쪽 발만 쓰는 마필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를, 보조주를 반대로 돌죠. 그 내주로나 외주로에서 왜 그럼 반대로 안 돌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로를 똑바로만 쓰기로 이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사코나를 막아버렸죠. 내주로에서 조교하는 말은 내주로에서만 해라. 외주로에서 하는 말은 외주로에서만 해라. 옛날에는 내주로에서 바깥주로를 띄우는 연습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내주로는 내주로, 외주로는 외주로, 보조주로는 보조주로. 그래서 보조주로를 에서는 반대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누구죠? 김태희 기수 기승했던 머니챔프 같은 경우도 막힐 거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머니챔프가 한 발만 쓰기 때문에 보조줄에서 반대로 조교를 하거든요. 거꾸로 조교를 해요.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주로를 반대로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조교를 하는구나 라고 찾아내야죠. 예. 무조건 뭐 판발만 써서 거꾸로 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자, 다음에 2번 슈퍼헥톤입니다. 이제 요 두 번째입니다. 유정챔프 슈퍼헥톤인데 아무래도 지금 제 마음속에서는 이 슈퍼헥톤 쪽으로 쏠려요. 왜냐면 컨디션이나 조교나 두 개를 다 맞춰 갖고 나왔어요. 근데 얘가 보여준 전력이 조금 아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셋마 필이 없어요. 6번 조이풀 K 이거 거리 경험은 없죠. 그 다음에 봄날의 기억도 좀 뒤에서 와야 되고, TK데이도 이거 조금 김동철 조교사 마방에 맞히는, 왜냐면 얘는 왜 이렇게 2등치에도 못 뛰냐, 이렇게 기복이 있냐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진짜 그냥, 뭐랄까요, 발을 똑바로 쓰는, 그렇게 얘기하면 김덕철 조교사가 싫어할 수도 있고 경직돼 있어요, 약간. 그래서 리듬감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발만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어느 발이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뛸 때 보면 자꾸 발을 바꿔요. 이게 좀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리듬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3번 스트롱볼처가 참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행을 뭐가 선행마가 하나 다른 경주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스트롱볼처가 선행인가요? 제가 뭘 착곡했나 본데 이 스트롱볼처가 지금 문정긴 기수, 부민호 기수 다 선행을 갔던 마필이에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얘가 뒷심은 없어요. 조교 때 원래 이렇게 잘 뛰어다니는데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봉 놀란다고 워낙 지금 썬파이브턴 시작해서 디터미네이션 또 지금 썬라이팅 뭐 이런 마필들이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것도 좋아진 건가? 근데 얘가 원래 그렇게 좀 잘 뛰어다녔어요. 좀 그런 것들은 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반면 이 AP파텍은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어요. 근데도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쟤네들도 좋아졌으니까 너도 좋아졌어. 뭐 그러고 뛰는 건지 어째서 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아니다가 목요일 하루 좀 헷갈리게 뛰더라고요. 저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좀 그런 상황인데 이혁 기수의 57kg면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장이 높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배팅권에서는 배제할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정 챔프냐 그러니까 이 유정 챔프 같은 경우 만약에 윤승할 때나 예시장에서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 B급 척해 유진아가 컨디션이 아니라 그랬는데 의외의 컨디션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이냐 10번에게 쏠린 지금 좀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 같아요. 4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마필들이고요.
3번 용호지마, 4번 룰즈 클래식, 5번 퍼펙트 파워, 6번 올드 블레이드, 8번 매직 타이드, 10번 세명화살. 이것도 전 43조 말이네요. 자, 이경주는 포인트는 이제 이 3번 용호지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거 관건입니다. 선행을 가요, 제가. 용호지마가 좀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고요. 뭐 다른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쪽에 이제 거센파워나 선샤인 특급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월등하지가 않아요. 용호지마가 조금 안쪽에 어떤 유리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준다. 얼마큼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용호지마가 지금까지 두 번 다 따라가면서 경주를 펼쳤는데, 이게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했나요? 울트라 킹, 유승환 기수가 승하는 22조 마필 울트라 킹하고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어떤 주행 자세 이런 것들은 아닌데, 조금 신경질적이에요. 선행을 못 나섰을 때. 그러니까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약간 말하고 기수하고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나스트에서 보면, 그렇게 월등한 그런, 그 덩치에 비해서, 힘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3초 2, 12초 9면 잘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일단 얘도 보면, 조교 때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그렇고, 발을 안 바꿔요. 근데, 거리가 지금 1200m로 늘어났고, 선행을 가는데, 이제, 최고 좋은 조건을 말씀드리면, 선행을 가는데, 가도 어렵게 간다, 이 얘기예요. 또 못 갔을 때는 더 불편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못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못 갔을 때의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면 좀 인기권의 어떤 상응하는 그런 능력을 못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행인데 선행을 가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호지마를 좀 배제하면 과연 배당이 나와줄 수 있겠느냐, 축은 또 얼만큼 좁힐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관건인데, 일단 4번 룰즈 클래식이 보여준 전력에서는 앞서 있는데, 얘는 이 460km? 60km? 예, 60km 이렇게 정도 나가는데, 너무 높이 뛰어요. 그 고개를 너무 들기 때문에 정말 많이 높죠, 자세가. 그리고 또 안으로 기대려는 악벽도 있는데, 이 김정준 기수가 또 요거는 또 잘 타더라고요. 역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자주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그런지 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지난번 타는 거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퍼펙트 파워인데 참 요 1kg에 늘어난 부담 중량이 조금 거슬러요. 얘가 그렇다고 해서 56kg나 이런 조금 적은 부담 중량을 달고 잘 뛰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때 잘 뛰었다면 57kg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어. 이 정도는 극복해낼 수 있어. 이런 예측을 할 텐데 56kg 뭐 그 정도, 그러니까 57kg보다 적게 달고도 그렇게 썩 좋은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6번 올드 블레이드인데 공백기를 30몇 주 갖고 지금 2주 만에 연속 출전을 해요. 내심 이게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살아나질 않았어요. 조금만 더. 지금 2주 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다음번에는 아마 출전 주기가 이거보다는 좀 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랜 공백기 후에 나왔어요. 2주 만에 나온다는 건 일단 얘한테 어떤 더 지금 복귀전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럼 일단 경주 감각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충분히 쉬고 조교 제대로 하고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 이번에 잘 뛰면 더 좋은 거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 대신 노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매직 타이드인데 일단 기본권에서는 얘가 지금은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드 블레이드나 이런 마필들로 간다는 것은 좀 변칙 공략이라 그럴까요? 좀 배당을 노리는 공략이라면 8번 매직 타이드 같은 매직
매직 타이드를 축으로 가는 것은 역시 이제 정석 공략이죠. 인정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마필들, 후순위권에서 뭐, 일단 기본 롤즈 쿨레즈를 본전 방어해두고, 조금 배당이 나오는 퍼펙트 파워 공략하고, 고배당 마필 올드 블레이드 공략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올드 블레이드가 진짜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그 능력을 발휘해준다면, 누구나 와라. 배당이 어느 정도는 다 먹을 배당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올드 블레이드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경주도 역시 이제 매직 타이드의 어떤 변동?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매직 타이드가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서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5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0m 이제 14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게 조금 아까 3경주인가요? 그 3경주의 원퍼트? 원퍼트. 이제 정평수 기수가 타는 1703경주 그 국내산 요건 허름한 경주인데 여기 14번 청산가세가 이제 그 말이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어요.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3경주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 설마 하는 그런 심정에서. 근데 사실은 저는 원포트가 보여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이쪽에다 둔 거죠. 그 원포트하고 청산가세하고 이 동반 스포를 하는데 요마필드 김하영 기수가 조교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상할 때 그 스파플래터런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문세영 기수의 광양으뜸인가 뭐 4조말 있었죠. 워낙 주마필이 높은 인기를 차지했고 보여준 전력이 앞서 있어서 이마필을 그냥 말씀만 드리고 추천을 못 드렸었죠. 많이 차분해졌다. 말을 잘 듣는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한두 번 제가 이제 이 청산가세가 김하인 교수가 요마필은 잘 안다. 뭐 좀 자기가 제어를 해서 조교를 한다는데 아직 그 캐리어가 짧아서 그런지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되다 안 되다 이제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도 이제 그 원포트랑 동반 스포라는데 걔한테는 뭐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거 능력 조금 부족한 말. 청산가세는 이것만 되면 뛰는 말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쳐다보는 거죠. 또 원퍼트가 안쪽에 있었고 또 청산가세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원퍼트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월요일 날은 조금 되다가 목요일 날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 김하영 기수가 좀 캐리어가 짧다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문세영 기수 같으면 고쳐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딱 어떤 경험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김하영 교수는 어떤 제스처를 안 취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가 이 기수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어느 때는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이 13번마 홀리데이 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게 이번에는 뭐 거의 옵니다. 뭐 이런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짝을 못 맞췄죠? 예, 짝을 못 맞췄습니다. 알찬 누리 기억도 안 나네. 여기도 알찬 누리가 띄죠? 알찬 누리가 10번에 있네요. 근데 이 홀리데이 참하고 알찬 누리하고 마찬가지예요. 홀리데이 참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딱 결승선 50m에서 100m 뭐 샵노커를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오면 딱 발을 바꿔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보실 줄 알면 이것만 그 조교 굳이 현장에 나와서 새벽에 그 고생하면서 추운데 나와서 안 보셔도 이 조교 동영상 요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상황에서 볼 수 있다면 저 말이 저렇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그걸 이렇게 관찰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거 하나 또 터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샵노커를 예를 들면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주 골대를 지나가면서 골이 결승선을 지나가면서 바꾸고 조금 부족할 때는 50m, 조금 컨디션이 나쁠 때는 100m. 이게 발바꿈이 빨라져요. 왜? 힘들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쁘면 일찍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그 샵노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 그러니까는 아무 때나 바꿔요. 그러니까 그 아무 때나 바꾼다는 게 뭐 저기 뭐 시작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딱 그 지점에만 오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 바꿔요. 그 이마필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원평킨이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저것 때문에 탄력이 떨어졌을까? 라는 저한테 혼자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멀리 가는 거 보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멀리 둘이 같이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런 어떤 액션이 거의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오긴 나왔어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스포라면 한 번 나오고 2번은 잘 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3번 스포를 했으면 2번이 아니 3번이 다 그랬어요. 근데도 탄력이 나오는데 이제 얼만큼 이제 참고 가느냐, 요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이 10번 알차누리도 보면 동반 스포였죠. 예, 두손 그 판타스틱, 예, 두손 판타스틱하고 동반 스포를 했고 똑같아요. 예, 실전이나 조교나 똑같이 해도 한 발을 써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거의 후미권에서 참죠. 참고 같이 그 홀리데이 참이랑 요 시작해가지고 직선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는데 조금 격차가 좀 벌어지죠. 근데 둘 다 탄력은 좋았어요. 이 지금 현재 보여준 그런 전력을 갖고 여기다 대비를 시키면 뭐 인기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뛰는 마필은 이 9번 베스트탑인데 여러분들 베스트탑이 지금 500km가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기복을 보이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 말은 왜 뛰었다 안 뛰었다 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배팅을 하시면 정말 그냥 막연하게 배팅을 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 탑을 보면 500km가 나가는데 이 몸의 어떤 힘, 그 놀림이 유연성이 없어요. 그냥 힘, 거기다가 조금 고집이 있어요. 칼칼해요. 그럼 막 뛰려고 그래요. 근데 고개는 딱 들고 뛰어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힘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어떻게 해요? 예, 힘 한 배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요만큼만 나오면 라스트에서 이만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마필이에요. 예. 결국 이제 안쪽에 있는 1번 별의 순간인데 얘가는 1400을 좀 안 뛰어봤고 뭐 기본 능력은 있어요. 처음에 훈련 초반에는 조금 말이 맹숭맹숭 하더니 훈련이 자꾸 이제 쌓이면서 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이제 어린 마필의 어떤 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었고요. 뭐 좋습니다. 뭐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주폭 거기다가 유연성 근성은 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막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없진 않아요. 아주 뭐 그렇지는 않고. 자, 이제 3번 매니피 뮤직입니다. 2번 지금 그 1400을 2번 뛰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3차 오는 걸 보고, 지난번 경주에서 그랬죠. 이마필은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부족해요? 참 희한한 게, 뭐, 어디 하자가 없어요. 이렇게 딱 걸을 때 보면, 정말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실전에 들어가서 보면 얘가, 계속 고삐가 덜렁덜렁 거려요. 그러니까 조교 때 하는 그런 모습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도 되면 말이 탁 물고 튀어야 되거든요. 물고 튀어서, 기수가 어느 정도 딱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박태종 기수의 주먹이나 이 고삐를 보면은 주먹도 힘이 없고, 고삐가 다 풀려 있어요. 그냥 덜렁덜렁 해요. 낭창낭창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보면 딱 벌써 탱탱하지 않습니까? 고삐가. 그러면 어느 정도 너 죽으면 참아.
딱 이런 명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스피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당시에는 지난번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2차 올 때도 그한 신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눈에 띄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경주에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 박태준 기수가 조금 다그쳐서 앞에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라스트에서는 조금 더 직전보다는 거리이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고 지금 요 상대는 조금 셉니다. 조금 세기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인기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6번 장산가드입니다. 이게 조금 기억이 안 나니까요. 직전 경주가 너무 약했네요. 강양으뜸이 선행 안 가고 왔던 그런 경주네요. 예, 그죠? 제가 당시에 강양으뜸이 여기서 선행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선행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김용근 기수가 거의 취입처럼 탔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필요 없어요. 룰즈 클래식인데 뭐 아까 말씀 조금 전 경주 퍼펙트 파워 그 경주 뛴 마필이에요. 그 전 경주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8전을 뛰면서 4번 준우승했다라는 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면 그나마 잘 뛴 거예요. 어떤 말들은 보면 정말 잘 타면 3착, 조금 실수하면 4착,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타는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요게 조금만 뭔가 하면 뛸 것 같은데 안 떼요. 조금만 요게 뭐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예. 그런 마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별의 순간이 축이 된다면 뭐 알찬 누리, 홀리데이 참, 뭐 매니피 매직 역시 이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고 그 다음에 복병만은 청산 가세인데 체중이 조금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조금 강도를 올린 거 보니까 아마 체중 뭐 좀 걷기도 좀 걷고 뛰고 뭐 그래서 체중을 좀 빼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5kg? 5kg 정도? 5kg 내외 정도 빠지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6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400m 국내선 오픈 안말경주 제주 도지사배라고 하겠습니다. 뭐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배 너무 길고 자, 이 경주는 예 축이 없나요? 축이 없네요. 네. 저한테는 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6번 위심이가 작년 2020년도 12월 6일 날 그때는 이제 경기도지사배 투원 특별 경주네요. 1400을 뛰었는데 7말들을 다 이겼어요. 한번 볼까요? 뭐 지금 여기 뛰는 그 누구죠? 리드머니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다 이겼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클리어검, 리드머니, 지금 뛰는 나운퍼스트, 원더풀 트루스, 러브레이스 같이 뛰었네요. 근데 조금 뭐 클리어검이 1군이었었고 리드머니어가 1군이었었고 라운퍼스트는 그때는 뭐 2군이었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위시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마필은 뭐 상위군까지 가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말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주 만에 출전하는데 당시에 그런 컨디션이 아니에요. 뭐 질병, 양전 구절염이 있네요. 구절염이 있다고 해도 지금 10주 만에 출전하고, 뭐 이경주가 상금이 많아서 뭐 욕심을 내고 컨디션이 아닌데 출전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 나아서 출전하는 건지,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임기현 기수가 지난번에 조교했을 때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마필 뭐 진짜 도 아니면 모식이에요. 이마필도 보면. 자, 그래서 이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축을 하나 세울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누구냐면 클레어검인데 그때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었는데 이 클레어검이
너무 바닥에서 왔어요. 지난번에 몇 마리 뛰었어요? 예, 14마리 뛰는데 13번째 있다 왔어요. 이현정 기수가 그때 당시 말 탔을 때인데 너무 여유를 부리더라고요. 3차가 왔어요. 근데 이 클리어 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45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1군까지 무난히 갈 겁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1군에서 활약은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어떤 허름한 경주, 이런 경주에서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자, 55킬의 문세영 기수입니다. 이게 어디 갈지 지금 그게 가늠이 안 돼요. 지금 6번 게이트인데 말은 16마리가 나와 있고 6번 게이트면은 이거 안에 갇힐 수도 있고 얘도 보면 조금 제가 그랬죠. 근성. 이게 참 좋은 마필이거든요. 거기다가 유연성은 떨어지더라도 앞말치고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뭐 조교도 좀 제대로 했고요. 이제 후차권인데 이 위심이나 이 5번 대지의 여인이 지금 컨디션이 좀 아니에요. 대지도 컨디션이 이마필도 거의 성격으로 뛰거든요. 체구가 작아서 440, 50, 50 정도 나가는데 거의 성격으로 성질로 뛰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나머지 디마필, 루이사 뭐 이런 유즈 모멘트가 당시에 조금 전개가 조금 꼬였다 그래야 되나요? 선행을 나섰는데 누가 와서 넘어가죠? 예, 누가 와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다 썼어요. 그런 겁니다. 힘은 힘대로 다 썼는데 걔가 딱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그것도 모래를 맞아도 불편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선행만 갈 건데요? 여기서 지금 선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가더라도 쉽게 못 가죠.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건지 참, 아니, 어떤, 제가 아까 이제 뭐 제가 탔던 말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마필이 성격이 칼칼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수의 의도가 아니라 말이 그렇게 끌고 가면 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 이상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지시에 순응하는 말이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이주 모멘트, 대지의 여인, 대지의 여인, 지난번에 루이사 이주 모멘트를 너무 좀 이겼고, 이 15번 루이사가 지금 컨디션만 놓고 보면 얘가 지금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라운 퍼스트인가요? 아니야, 라운 퍼스트는 말고, 라운 핑크죠. 예. 그 다음에 좀 조교가 된 마필이 이 9번 리드먼인데, 여러분들, 저런, 이상한 놈 이렇게 욕하실 거예요. 7살짜리를 아무리 그래도 여기 4살짜리 5살짜리 펄펄 나는 말들이 있는데 7살짜리가 근데 이마피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안으로 기대임이 심했잖아요. 지난 언제죠? 이게 아마 그때 저기 아닌데 리드머니를 최근에인가요? 이 임기현 기수가 기수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를 한번 우연찮게 들춰봤는데 말이 사코넬 돌아서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곧, 어떤 스포트가 시작이 됐는데, 중간 200m 조금 지난 지점에서 채찍을 딱 때리니까, 말이 발을 탁 바꾸더니, 주로 한가운데를 뛰었는데, 펜스까지 가더라고요. 이마필이 그렇게 그 악벽이 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무턱대고 그런 걸 모르시고 배팅을 하시면 좀 그렇죠. 근데 지금 저게 7살짜리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이 말이 늙고 힘 빠지면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힘 빠지고 그러면은. 예. 근데 이제 가끔 아닌 마필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이제 청담도끼 같은 거. 근데 말을 잘 들어 보이는데 또 실전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정말 운이 잘 풀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4-5번째 딱 따라가면서 5마리 간다고 6번째 간다 그러더라고요. 안쪽에 자리 잡았어. 그래서 사코넬 돌아서 직선에서 이 앞에 펜스 그 진로가 열려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희박하죠. 예. 비켜 그런다고 비켜주나요? 안 비켜줘요. 누가 비켜줍니까? 라운 퍼스트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검 있고,
루이사, 위즈 모먼트, 뭐 저는 이렇게 참 네마필도 좀 압축을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워낙 뭐 지금 쟁쟁한 마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뭐 저는 클리어검은 축인 거는 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 2000m입니다. 국내산 오픈. 참, 2000m, 여기 지산꽃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8마리군요. 9마리였는데. 자, 이 경주 선행은 일단 뭐, 라운핑크가 가겠죠. 루비콘이 있는데, 루비콘, 라운핑크, 그 다음에 이 해운대 바다도 보니까, 순발력이 좀 있더라고. 근데, 여태까지 어떤 기록 측면에서 봐서는 라운핑크야. 라운핑크가 지난번에 부산에 가가지고 나올 때 또 이렇게 중심을 잃었죠. 안쪽으로 휘청했죠. 근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막 그런 의견들이 분분해요. 득발을 안 했으면 최강블랙을 이겼지 않겠느냐 막 그러는데 그 늑발보다 더 큰 실수를 했죠. 늑발이야 그거 잠깐 충돌하고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엉클벨도 말씀을 드렸고 이 라운핑크 같은 맥락에 라운핑크도 똑같아요. 엉클벨도 나오자마자 탁 나와가지고 안쪽 말 탁 튕겨가지고 똑바로 그때 막 몰고 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자마자 탁 튕겨가지고 그거 잠깐 중심 잃은 건데 저 이코 나가서 말한테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매니피 뮤직인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라운핑크 같은 거 보세요. 딱 땡기고 가잖아요. 그냥 기수 중심이 다 뒤로 가 있어요. 근데 벌써 매니피 뮤직 같은 경우는 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요. 고삐 다 풀고 가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고삐가 저 말리겠으면 이걸 이렇게 휘어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헝겊이기 때문에 이제 가죽이죠. 가죽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가죽을 눌러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볼펜이라 휘어지지가 않는데 저쪽에 이게 이제 말 입하고 이렇게 두 손이 다 있죠. 그럼 이거를 해서 이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굽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걸로 누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굽비가 밑으로 쫙 가죠. 그럼 말이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걸 딱 해가지고 어깨로 이렇게 당겨요. 어깨로 힘으로 발을 밑으로 앞으로 쫙 뻗어가지고 그냥 지그시 눌러주면 안장도 안 밀려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고삐가 이게 탱탱해질 수밖에 없죠. 말을 당기고 가니까. 근데 매니피 뮤직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탁 엎드려 있으니까 고삐가 나가는 거예요. 덜렁덜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덜렁덜렁 하는 게 덜렁덜렁 한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찰랑찰랑 하는 거거든요. 말이 뭔가 물고 나가질 않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거죠.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라운핑크는 그 중간에 백스트레치 가면서 약간 좀 말하고 좀 실랑이 했죠. 예전에 또 다시 얘기하지만 임대기 씨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한테 끌릴 뻔했다. 거기서 나하고 말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길 수 있었다. 그 무슨 대상경주에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임대기 씨의 어떤 그 말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맛의 방송에서 경주가 끝나고 그 당시에는 후검량이 밑에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관람대 앞에 안 있고. 근데 이제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물어보니까 딱 그래요. 제가 이 코너에서 끌릴 뻔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싸우지 않은 게 우승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힘으로 당기는 것보다 어떤 기술로 좀 제어를 하면 더 그 당시에도 그때도 이 라운핑크가 이긴다는 보장은 못했어도 그만큼이 얼마나 긴 거예요. 저 백스트레치의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서브에이스 어디 가나 또 그다음에 퀸즈투어 이마필들이 같이 다 뛰었는데 돋보이는 거는 그 서브에이스가 너무 못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스트에서 이제 역시 멀로 기수의 어떤
말 몰아대는 힘 때문에 그런지 뭐 결국에는 지금 여기 퀸즈 투어나 어디 가나를 다 이겼잖아요. 뒤에서 왔는데, 더 뒤에서 왔는데. 근데 얘는 지금 채공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어디 가나 쪽에 조금 더 쏠려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지금 같은 서브에이스랑 같은 그런 주행 비슷한, 그러니까 조금 채공이 있는 그런 주행을 갖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힘에 비해서는 이 어디 가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리가 2000m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딴 얘기 할게요. 지난번에 그 뭐예요? 히트의 감이 선행을 가는데 최강 게임이 뒤따라갔죠. 바로 뒤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인디 치프가 있어. 치프 인디? 네, 치프 인디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예측을 한 거죠. 뭐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3코너에서 내 상대가 앞뒤에 있잖아요. 뒷말은 안 보인다고 쳐요. 그럼 앞에 있는 게 내 상대란 말이에요. 히트에 가면. 거기서 위너스맨이 선행을 갔든 외곽으로 나오든 분명히 치프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치프인들은 분명히 내 앞에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치프인들을 왜 신경 써요? 그 다음에 내가 히트에 가면 선행 가고 내가 가고 유승환 기수는 못 봤지만 바로 뒤에 치프인디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왔어요. 그 3코너 부분에서. 근데 자기가 왜 3코너에서 왜 돌아 나와요? 왜 돌아 나오냐고요? 그 치프인디가 뒤에서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냐고요. 제가 왜 저렇게 타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타야 되죠. 거기서 돌아 나와가지고 제가 4코너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히트에 가면 선행 가는데 얘는 벌써 치프인디는 벌써 최강 게임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딱 그냥 고삐 풀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4코너 들어서기 전부터 막 채찍 뽑아가지고 들고 여러분들 이 4코너에서 이 안으로 도는 말과 바깥으로 도는 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물론 이 4코너가 지금 이 곡선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너무 경사지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퍼지라고요. 위험하니까 퍼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 맞습니다만은 굳이 거기서 미리 서둘러 나오면은 절로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붙들고 있어야죠. 붙들고 있다가 딱 내 진로를 만난 다음에 몰아야 되는데 아니 여기 있다가 그 거리를 그렇지 않아도 안 말하고 거리가 있는데 더 거리를 벌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4코너에서는 저 바깥으로 돌고 그럼 그 거리가 얼마나 손해냐고요. 말이 무슨 제가 다시 얘기하면 로봇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치프인디가 그 히트의 감을 넘어가냐고요. 못 넘어가잖아요. 그날 그렇게 잘 탔는데도 그날 제일 잘 탄 건 치프인디밖에 없습니다. 히트의 감이야 선행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도 그 치프인디가 그걸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최강게임이 거기서 딱 붙들고 있었으면 치프인디는 뭐 최강게임이 이긴다고 보장을 못해도 맞짱을 한번 까볼 수 있죠. 떠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타는 좀 그날 전개를 보고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라운 핑크가 선행을 선점을 하면 최강 블랙이 이제 얼만큼 와서 괴롭히느냐가 관건이에요. 또 여기 괴롭히는 마필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죠. 해운대하고 최강 블랙인데, 루비콘이요? 루비콘은 이번에 따라가야죠. 또 선행가요? 여기서? 또 선행 가면 그거는, 축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라운 핑크를 축으로 해서, 어디 가나에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800m. 이 경주는 드릴 얘기가 없죠. 이 8번 백색강차가 여전히 미쳐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무 상대를 약하게 띄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상대도 약하더라고요. 지난번 상대, 2군이에요? 3군이죠? 지난번 재앙의 별이 날라올 정도면, 사이먼 킨도 그날 잘 뛰었고, 나머지 말은 없잖아요. 리빙스턴 선행 가서, 디터미네이션 그때 컨디셔너, 황금 주머니, 예상 백승, 매니저, 말이 센 마필이 없었어요. 58kg의 부담 중량인데,
예, 문제는 이제 여기 2번 바이킹 스톰하고 12번 볼트맨인데 이 두마필로 이제 그 객관적인 전력, 또 앞으로 뛰어줄 걸음, 잠재력 이걸로 봤을 땐 두마필이 있는데 예, 여기서는 그냥 이 두마필의 어떤 잠재적 측면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볼트맨이 더 능력이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더 많이 보여줄 게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바이킹 스톰이 문시영 기수가 안착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시원시원한 걸음 또 좋은 기록 이런 것들을 내고는 있지만 이 볼트맨의 어떤 그 주행 자세, 유연성 또 수능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얘는 거의 다 진짜 A 플러스예요. 90점 이상입니다. 90점 이상. 근데 이 바이킹 스톰은 뭐 그런 것들이 모자라느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딱 하나 흠을 잡자면 조금 더 이렇게 주폭이 뭐랄까요 좀 가지런해야 될까 너무 커요. 힘을 좀 많이 쓰게 생겼어요. 이게 아직 강자를 안 만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모르는 다른 걸로 이제 극복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마 이제 1군이나 어떤 이제 특별한 경주에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볼트맨은 아직까지는 그 흠 잡을 게 없어요. 수요일 날인가 한번 낙마를 했죠.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일 겁니다. 수요일 날 낙마를 해가지고 뭐 혼자 열심히 뛰었는데 그 낙마도 여러분들 뭐 사람 그 여러 팬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낙마를 했다. 그러면 이 주교 관찰자들이 전부 다 낙마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낙마를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이 낙마하면은 뭐 자기가 마음껏 뛸 것 같아요? 안 뛰어요. 아니 안 그러냐고요. 자기 딱 힘 안 들일 만큼만 뛰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방목을 해놓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왔다 갔다 막 빨리도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맘대로 해요. 근데 물론 다른 건 있습니다. 이제 안장이 짊어져 있는 상태하고 이 방목을 시킬 때는 맨몸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고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진짜 뭐 하나 걸친 게 없어요. 고삐도 없고 뭐 안장도 안 두르고 뭐 안 짚고. 근데 이 말들이 안장을 지면 좀 그 뭐랄까요? 그냥 지네들 이게 뛰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내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목할 때 뛰는 거하고 낙마해서 뛸 때 하는 거하고 그게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렇긴 한데 낙마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큰 경주력에 지장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말이 딱 떨어져서 금방 붙잡았는데도 말이 떨어졌어. 이번에 낙마해서 안 돼.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 보면 말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뛰다가 마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 철도 침묵 있지 않습니까? 철도 침묵이 그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 마방 앞에 이렇게 모래니까는 그게 이제 파이지 말라고 철도 침묵을 쫙 깔아놨어요. 근데 비 오는 날 같은 건 거기에 사람도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말들이 거기서 가끔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마방에 뛰어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사람이 잘 끌고 들어가면 되는데 혼자 뛰다가 보면 넘어져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도 한번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조금 그런 경험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낙마했다고 해서 너무 그러니까 낙마를 해도 그냥 뭐랄까 내가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으면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춘산입니다. 춘산인데, 진짜 막강한 뒷심을 갖고 있어요. 한 450, 60kg짜리인데, 지금 공백기를 갖고 있어서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주행심사에, 체중을 맞췄더라고요. 맞췄다면, 지금, 컨디션은 진짜 뭐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지금 상대들, 약한 상대들 팀에서 보여준 그런 추임력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센 마필, 바이킹 스톰이나 볼트맨에게도 통할 것이냐, 뭐 요게 조금 가늠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마필, 전 로얄 엘비스 같은 경우 이 마필이야말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제가 경험했던 머리를 내리고 뛰는 마필인데다가 얘는 제가 탔던 말 이렇게 머리를 내리면서도 이렇게 뛰는데 얘는 이렇게 뛰는 스타일이에요. 발을 조금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귀 옆으로 가는 스타일이고, 제가 경험했던 마필이 이렇게 뛰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스타일이고, 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보다는 조심하실 뻔히 이 문학드림이에요. 또 이역기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필을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탄 적이 없어요. 이혁 기수가 뭐 잘 탄 적이, 이혁 기수냐? 최범민 누구예요? 최범민 기수가 최범민 기수냐? 잘 탄 적은, 입상한 적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마필의 어떤 그 주폭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주면은, 정말, 얘도, 이 바이킹 스톰이나 볼트맨, 특히 이 볼트맨의 그런 못지않은 그런 힘과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성질이 조금 볼트맨보다 칼칼해요. 느긋하지가 못해요. 그거 하나만 걸리는, 그러니까 자꾸 뛰려고 하는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혁 기수가 해낸다면 얘도 충분히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군이고요. 퀵실버 키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돌격 앞으로 13번이죠. 이 명진데이가 보여준 전력은 제일 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심한, 부상이 있더라고요. 명진데이가. 우중수부 천지굴건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인가 그 말씀드렸죠.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건인데 이게 완전히 제가 병명을 들어서 보니까 좀 많이 손실된 것 같아요. 뭐 끊어낼 수도, 태워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하죠? 아예 건을 없애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태워버리는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칫솔로 해가지고 그거 말씀드리면 안 되죠. 네. 하여튼 그런 칫솔로 이렇게 약물이 있어요. 약물로 이렇게 소멸? 태워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완충작용을 못해요. 한쪽 다리가. 근데 전에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마필이 전에 뭐 하도 오래간만에 나와서 전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뛸 때 보면 정말 이 체구가 좀 460kg, 30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폭은 좋아요. 발도 밑으로 쫙쫙 나가요. 근데 딱 하나, 이게 아파서 그런지 꼭 제가 말씀드린 결승선 지나기 전에 이렇게 발을 바꿔요. 근데 예전에 그랬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너무 많이 쉬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시간이 흘러서 이마필이 어떻게 조교를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리듬감 하나는 최고입니다. 지금 어떤 볼트맨보다 더 좋아요. 리듬감이 적당해야 되는데 얘는 리듬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이제 무너진다. 지금 430, 이 체중이 좀 불어있네요. 그러면 이 돌격 다 프로인데, 이런 마필들, 또 마칼루 파워, 뭐 이런 마필들, 김유정 기수가 잘 아는 말들은 잘 타죠. 예, 성격을 아는 말들은 그 말 결대로, 그 말 습성대로 잘 타주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경주 자체가 안 빨라요. 예, 지금 킥실버 키튼, 이런 마필이 선행 갈까요? 누가 선행 가나요? 예, 킥실버 키튼, 걔가 선행이네요. A2Z, 카일룸 제왕, 이런 마필들이 앞서는 안 빠르죠. 얘네들이 무슨 선행마입니까? 다 따라가는 마필, 앞에서 가는 마필들인데. 그럼 킥실버 키튼이 57kg예요? 57kg. 그럼 결코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돌격 앞으로인데, 뛰어 올라오는 마필은 많이 있어요. 8번 야무진 독도도 있고, 또 누가 있나요? 나는 스타? 이런 마필들 다 취입이죠. 그 다음에 10번 럭키형. 이 럭키형이
지난번에 보니까 완전히 고착이더라. 고착성 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남들보다 한 박자 반? 두 박자? 거의 두 박자는 늦게 나와요. 근데 아직 조금 힘이 안 차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라스에서 이런 탄력을 내는 건 왜일까요? 그 유연성 때문에 그래요. 유연성. 정말 얘도 유연성 490km 나가는데 정말 유연해. 근데 애가 파워감이 없어요. 그냥 유연한 걸로 그걸로만 뛰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마필들이 거기에 파워 힘차면은 예, 좀 많이 아프게 어떤 순발력도 생길 거고 주행심사 때 12초를 끊었네요. 첫 번째 주행심사에 12초 6, 두 번째 12초 0, 데뷔 전에 1200에 12초 0, 주행심사 또 세 번째 12초 2, 지난번에 12초 5, 예, 이런 마필도 1400 나올만 하죠. 예. 경주가 안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 돌격 앞으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마필이죠.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번 추천드렸지만 정말 그때마다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역시 조심하셔야 할 마필은 5번 구센스죠. 얘도 마찬가지 500km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문학드림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한 번도 힘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이 마필도. 근데 생김새 500km 나니까 잘생겼어요. 물론 이제 걸음이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걸음이 크고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만 잡아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표 센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는 누가 와도 할 말이 없어요. 돌고 앞으로도 사실 못 믿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이 킥실버도 못 믿어요. 킥실버 키튼도 못 믿는 말인데 문수영 기수의 선행가니까 뭐 굳이 공략을 한다면 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경주니까는 또 거기다 문세영 기수니까 그런데 지금 조교 내용을 보면 매번 뭐랑 뭐 재앙의 별 지난번 나올 때 재앙의 별이랑 동반숙보였는데 그것도 못 따라가. 또 이번 주도 뭐랑 동반숙보였죠? 뭐랑 동반숙보라는데 쿨 프린세스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 6군에서 5군 승군한 말 쿨 프린세스도 요즘에 5군 올라와서 뭐 아무것도 그냥 많이 쳐졌다라고 좀 써져 있네요. 그게 월요일일 겁니다. 월요일 날 뭐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확인하시고요. 저 정도면은 배팅하면 안 되지. 또 하나 있네요. 9번이 A to Z 이거 김하영 기수가 혼자 물 먹으러 갔다가 와가지고 머리 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 말은 얘기 안 하지? 근데 얘 물 먹으러 언제 갈 줄 어떻게 알아요?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물 먹으러 가요. 지금 조상범 기수가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꽉 움켜져가지고 자기 이렇게 좀 명령에 지시에 순응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K 프렌지 같은 경우 안토니오 기수가 탄 거. 그 뭐랑 동반 숙보 하는데 보니까 뭐죠? 해피만 뭐랑 동반 숙보. 그 안토니오 기수가 자꾸 발을 바꿔주잖아요. 2번인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실전에 들어가면 도루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안토니오 기수가 그걸 알고 발을 바꿔주려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조교 때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스피드도 그 실전처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50km 난다면은 조교 때는 한 45km 그 수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명령할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실전에서는 앞으로 가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지금 그 명령을 전달하냐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HZ를 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아무튼 후차권에서는 뭐 돌격 앞으로 명륜대의 그다음에 복병으로는 굿센스 뭐 이런 마필들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보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셋째 주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야생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십시오. 이 겨울 건강하게 나시고요.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